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뭐 박성재 씨죠? 예. 네, 이제 장관에서 물러났으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의 장관 전원이 사표를 냈지만 네, 국무회의를 위해서 한 사람만 사표를 받았다. 네. 그 주인공 바로 박성재. 네.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사실 다 자르고 다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네.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박성재는 잘라야 했다.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뭐 내란과 관련된 것도 있고 부실 수사도 있고. 그런데 얌전히 참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이임식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새 정부와 새 대통령 그리고 새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의 뭐 그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너네는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수기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 네, 이것도 다수당의 횡포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네. 이 세 가지 문장이 다 같은 얘기잖아요. 예, 다수의 폭거. 네. 저거 말하면서 안 쪽팔렸나? 제가 그 말입니다. 네. 자아 비판이잖아, 자아 비판. 사실 얘네들은 다수도 아니고 소수의 폭거를 했어요. 저 다수의 폭거도 있죠. 그러니까 0.73% 차이가 아, 다수인 대통령이 폭거를 한 거잖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무슨 국회 다수당만 다수야? 맞아. 자기들도 작은 차이로 다수가 돼가지고 법을 이용한 지배를 했고, 예, 법치주의가 아닌 법률주의를 해버렸고, 그리고 법이 심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로 만들었잖아. 네. 그러니까요. 수기하지도 않고 거부했고. 저도 소수의 폭거라는 얘기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네가 소수인데 폭거했자라는 생각이 바로 든 게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은 심지어 국민이 뽑아준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지.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 0.7% 이겼다고 대통령이 지 맘대로 자기 라인 검사들로 법무부 장관부터 쭉 줄 세워가지고 네. 다 부실 수사하고 저는 특히 뭐 자꾸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네. 이 윤석열 검찰과 법무부가 한동훈 시절부터 계속해서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한 언론사들 뉴스타파부터 경향신문까지 네. 그거 압수수색하고. 그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강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랬다가 지금 다 무혐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아니고 뭡니까? 언론이 보도했다는 이유로 수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 이게 정확히 자신들이 한 짓인데 이게 다수 한 번 다수는 영원한 다수라는 관점에서 한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우리 터치 못해. 예. 우리가 입법부는 지금은 없지만 행정부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행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 쓸 거야. 네. 심지어는 대행들까지 아, 맞아. 거부권 막 썼잖아요. 그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박성재 장관도 사실 또 내란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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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말 후한무치의 극치야 이들은. 네. 갑자기 이제 피해자 서사를 그리는 게 일단 어이가 없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부터 40%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솔직히 대선은 이겼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데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소수야. 네. 근데 그 소수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 걸 가지고 얘네들은 정말 와 이걸 이렇게까지 쓴다고 싶을 정도로 휘둘렀잖아요. 근데 그러던 놈들이 지금 쫓겨나면서 그것도 자기 손으로 사표 냈지. 나오면서 한다는 얘기가 왜 민주당만 정권 잡으면 계속 맨날 협치니 뭐 통합이니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까? 너무 짜증나네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 건드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 아니야. 뭐 이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바로 특검이 3개나 본회의 통과해서 아마 출범을 할 거거든요. 이게 아마 특검이 본회의 통과된다는 걸 알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너네 특검하는 거 우리 자꾸 검찰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거 민주주의 아니야. 사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후한무치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나? 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근데 그 생각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만약에 전제를 하면 예. 후한무치보다는 전략적이라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저 얘기는 왜 누구한테 한 걸까 이게 전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아 누구에게 한 걸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 전체에게 한 얘기는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자리가 이임하는 자리니까 법무부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 예. 법무부 직원과 검찰한테 하는 얘기야. 그렇죠. 검찰한테 하는 얘기. 네. 예, 맞습니다. 야 너희들 이제 뭐 되게 생겼어. 가만히 있을 거야? 싸워야지. 예.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래서 좀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일부러 좀 수위 높은 악담을 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예. 선동을 하고 간 거네. 검찰들에게 싸우라고 선동을 하고 간 거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얘기를 딱 기사로 보자마자 저는 특검이 생각났거든요. 네. 이거 특검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더 정확하게는 특검 출범하고 아마 검찰 개혁도 할 텐데 예. 너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라는 선동을 한 거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한 후한무치로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상당한 전술 내지 전략적 그 사고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게 모든 국민에게 다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건 바로 며칠 전에 투표 결과로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저 얘기는 분명히 법무부 직원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놓고 네. 새로 장관이 오는 사람들한테 태업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이네 정말.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민주당의 판단인데 예. 그 검찰 개혁 법안하고 사법 개혁 법안을 일단은 후순위로 넘겼거든요. 네. 일단 특검하고 민생이 먼저라 그래가지고 근데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을 시작을 할 때 그러면은 예전에 조국 장관이 당한 것처럼 예. 이 법무부와 검찰들의 반발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예상을 좀 해야겠네요. 예.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법무부 안에서 반발이 있었던 건 아니고 검찰의 반발. 그렇죠.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검찰총장이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정권의 완전 초기는 또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 총장이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법무부 직원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뭐 법무부 직원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 예, 근데 새 장관 좀 있으면 올 거거든. 그 새 장관이 뭘 하든 간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법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막 흔들어 놓는 거죠. 네. 예. 지금 법무부도 속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검찰 개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걸까? 과거에는 이제 법무부 안에서도 이제 법무부가 만약에 검찰 개혁에 키를 주게 되면 검찰하고는 또 다르니까 네. 일부에서는 이제 협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고위공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에 맞는 인사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밑에서는 이제 따라가야지 뭐 정도의 생각을 할 거라고. 자기는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법무부 전체가 뭔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법무부 직원들이 불안하게 만든 거야. 그게 사실이 아닌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나가는 거구나. 네, 그럼 네. 지금 박성재라는 사람이. 예. 정말 끝까지 분타이네요. 그럼 나가는 순간까지. 난 저 사람은 정말로 특검으로 통해서 뭔가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수사 대상입니다. 어차피. 이분 안가 네. 거기 멤버 중에 안가 회동. 하나잖아요. 예. 네. 예. 그럼 저는 뭐 조만간에 잡혀갈 거라고 봅니다. 네, 수사 대상이에요. 예. 그리고 뭐 안가 회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계엄 선포되자마자 구금시설 점검 지시하고 맞아요. 그 사실 자체는 인정됐거든요. 근데 맞아요. 탄핵 심판할 때 그게 내란에 동조하는 또는 내란에 가담하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게 이제 탄핵이 기각된 건데 어쨌든 그것도 특검 수사해야죠. 그렇죠. 네. 네. 아마 다른 결과 나올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정시설을 왜 갑자기 증원하고 이거 점검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에요. 예. 요 사진은 그러나 언제 사진일까요? 이거는 어제 취임 선서. 저 교수님은 이런 거 잘하시니까 조희대는 웃고 있는 겁니까? 웃고 있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노래가 생각이 안 납니까? 어떤 노래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 그렇지. 난다. 웃고 아니, 심지어 있어도 내가 네. 웃는 게 그 노래도 있네. 리쌍. 네. 심지어 옆에 있는 김영도 헌재 소장 대행하고 너무 표정이 차가. 그렇습니다. 네. 한 사람은 진심으로 웃고 네. 있고요. 근데 나는 조희대도 조희대인데 김영도 헌재 소장 대행은 뭐가 저렇게 행복한 걸까? 왜 저래도 되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면서 아까 너무 좋아하잖아. 네. 심지어 저분은
중도 심지어는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네, 법관이거든요. 보수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죠. 물론 네. 이제 합리적 보수로 이제 평가받는 분인데 너무 좋아해서 나는 저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뭐 제 저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살면서 보수 진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요. 예. 깜짝 놀랐어. 저게 지금의 상황을 전 되게 잘 요약해 준다고 보기 때문에 저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진짜 이것도 포토제닉. 진짜. 저는 정말 궁금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의 표정은 어땠을까? 아, 저도요. 그래도 네. 윤석열보단 낫더라. 아, 네. 윤석열은 눈썹 찍혔거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눈썹 자율주행. 예, 예, 예. 상하관 자율주행 표정을 지었었죠. 그 표정 한번 찾아봐줘요, PD 형. 다시 한번 오랜만에 보고 싶네. 갖고 예. 있을 거라마 많이 보여줘가지고. 근데 어쨌든 표정을 평온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음. 그냥 대면 악석을 지나갔거든. 그 옆에 김영두 소장 대행이 너무 환하게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표정이 진짜 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그렇지. 느낌이더라고. 씁쓸하면서도 약간 살짝 부러운 것 같기도 해. 그렇지. 야, 너는 찍힌 것도 없고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겠구나. 아,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 헌재는 뭘 특별히 한 게 아니라 그럼요. 그냥 정상적으로 헌법에 따라 그동안 네. 저 자율주행 표정 저거. 그러니까 싫은 사람 만나면 이제 저런 표정을 지었었잖아요. 예. 매번.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얼마나 민망했을까. 자기가 잡아 쳐넣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럼요. 그것도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시켜가지고. 음. 네. 한 달 뒤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앞에 또 산부 요인으로 앉아 있어야 되니 얼마나 싫었을까. 네. 근데 그거를 또 참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네. 그렇죠? 느낌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좀 뭔가 저분만 축소를 시켜놓은 것 같은 사진으로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왜소한 편이라서. 굉장히 왜소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판결문 읽을 때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읽었구나. 굳이 말하면 네. 예전 홍콩 영화 무협 영화에서 흡성 대법을 다. 예. 쫙 빨아먹힌. 보통 이제 악녀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진짜 미치겠다 진짜. 원래는 강호동 사이즈였다가 쫙 빨아먹히고 나면 저렇게 되는. 아, 우리 교수님이 KBS에서 열린 토론할 때 흡성대법 이런 거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나가라 그랬지. 내가 만약 그런 드립 쳤으면은 나가주시고요. 야, 흡성대법 나옵니다. 흡성대법. 아무튼 여러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헌재가 뭘 특별히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법대로 한 겁니다. 그냥. 그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지금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네. 예. 그러니까 대법관 늘어나는 거 오케이. 자기들한테 나쁠 거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헌법소원, 재판소원. 재판소원 내는 거 그렇죠? 이거 자기들한테 나쁠 거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지. 너무 좋지 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네. 헌법재판소는 그냥 법대로 해왔어. 윤석열 파면을 포함해서. 그런데 국민들이 엄청나게 호응해줘. 심지어 이것 때문에 사법개혁이 지금 동력을 엄청나게 많이 얻었고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사법부의 서열상 뭔가 헌재가 우위에 서는 듯한 느낌이야. 네.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해 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법원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이게 헌재가 뭘 특별히 뭘 행동한 게 아니라 대법원이 어마어마하게 잘못했다. 대선 개입 의도로 포함해서 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주호는 또 상대적으로 표정이 이렇게 나쁘지 않네. 네. 예. 이주호는 딱히 한 게 없거든요. 네. 이조는 털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저기 리박. 리박이 문제예요. 리박. 아마 내란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리박 네. 타고 올라가서 2주호까지 나오려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주호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던데 기사로. 네. 네, 리박 스쿨하고 아는 사이 같더라고요. 이주호도. 네. 당연하죠. 네. 네. 다 그쪽 어쨌든 다 네. 극우 뉴라이트 그쪽 세력이라서.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 얘기할 거긴 하지만 거기엔 안 넣었는데 네. 리박스쿨 관련해서 누구 아냐고 손 씨 아냐고 음. 물어봤더니 질문이 잘못됐다. 네. 질문이 문제가 성립되지 잘못됐다. 않는다고. 성립되지 않는다고. 난 성립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질문이 무슨 수학 공식이냐고요. 그걸 왜 성립시켜야 돼? 아니 그리고 아냐 모르냐라는 질문이 성립할 거 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지. 봉우리 네? 정준희 교수 알아 몰라? 알죠. 그거 봐. 엄청 잘 알지. 굉장히 겁나 치네. 대답이 성립되지 않는데. 대답이 사실과 달라. 거짓말이야 이거는. 질문은 가능해. 네. 답은 거짓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얘기가 어떤 의미일지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한번 보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도 오늘입니다. 오늘 법원 조직법 특히 대법관 30명으로 증언하는 법안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회의 통과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바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다. 대법원 증언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100년 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겠다. 네. 저는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정말 말이 길어서 하나 좋을 거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네. 네. 내용이 없죠 사실. 내용이 없어요. 한두 문장으로 끝나지. 키워드 세 개거든. 문제다. 네. 네. 법원 행정처. 네. 그리고 협의. 협의. 네. 네. 세게는 지금 말 못해요. 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거 가지고 대놓고 좀 이따 얘기하게 될 법원 행정처처럼 세게 얘기 못해. 지금 살짝 쫄았어.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앞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때려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되게 살짝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지금 노력해요. 네. 예.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말의 내용이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나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엄청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반대한다는 느낌이 그냥 바로 오거든요. 네. 왜냐면은 일단 말이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 반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대선 개입 문제도 있지만 서부지법 폭동이나 내란 때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자가 네. 예. 법원조직법에 대해서 갑자기 심지어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할 때에 장면도 문제가 됐어요. 그동안 아무런 입장도 안 밝히던 자가 갑자기 기자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네. 예, 걸어가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는 장면들 네. 있잖아요. 네. 그래놓고 맨날 판사 양반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왜 지금은 말하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법원 행정처가 원래 협상 창구고 예. 국회한테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음. 그랬더니 법원 행정처 차장이 이미 말했어. 네, 어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 또는 하라고 시킨 얘기일 거예요. 그렇지. 예. 엄청 세게 얘기했어요. 어제 법사위에서. 대법원 증언은 대법관. 대법관 증언은 필연적으로 당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니들이 하는 건 정치 편향적이다 이거죠. 네, 그렇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 앞뒷말을 제가 자르긴 했습니다만 예. 이게 말이 되나? 안 되죠. 이 자체로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네. 네. 일단 대법관 증언이 필연적으로 당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 이 말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도 잘 접수가 안 돼요. 네. 예. 아니 대법관 증언이 왜 정치적 영향을 받지?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길래? 네. 예. 그러니까 대법관은 지금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요. 네. 네.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그렇죠. 거고, 원래 추천 구조를 물론 또 거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거든. 음. 네. 그런데 왜 늘어나는 증언되는 양만큼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접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게 논의가 사실 심지어는 엄청 오래된 논의라고 하는데 예. 대법관 증언은 심지어 보수 정권일 때는 국민의힘 쪽 정권일 때는 대법원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진보 계열 정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난 니들이 하는 건 싫어. 네. 이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니들의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예. 라는 말인데 그럼 다른 데서는 정치적 영향 받아도 되나? 근데 이런 식이면 그러면은 국민의힘 계열 정부가 받으면은 그때도 정치적 영향 받겠네 그럼? 그때도 안 되네? 그러면은 영영 하지 말자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앞뒤에 나온 말 중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과반을 넘는 그러니까 현재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새로 증언을 하면서 네. 그게 이 특정 시기에 이제 벌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법관의 증언이 아니라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제 임기가 다 되고 새로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언제나 특정 정파가 집권하고 있을 때 전체를 구성하는 일은 없거든. 그렇죠. 임기제로 이제 다 돌아가면서 순환 임기제 형식으로 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정치적 경향은 받긴 하더라도 그 당시 대법원장이 누구고 그걸 누가 임명했냐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은 받긴 하더라도 전체를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건 16명을 더하는 거니까 현재 14명보다 더 많은 수를 더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네가 정부할 때 임명할 거잖아. 아, 그게 싫다는 거.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정부에서 하는 게 싫다는 얘기가 맞네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좀 있으면 조의되는 임기 끝나거든요. 네. 네. 대법원장을 니네 정부에서 대통령이 추천해가지고 임명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대법관 추천하면 결국은 니네 정부에서 그걸 아무리 1년 늦추고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임기 안에서 다 새로 추천이 이루어질 거잖아. 그러면 현재 14명보다 많은 16명이 다 니네 편이 될 거잖아. 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얘기는 그 판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이제 정권에 따라 네. 대법원장을 임명하거나 대법관을 추천받아서 이제 임명을 할 때 조금씩은 성향이 갈린다 이런 평가를 받긴 받지만 네. 그래도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네. 그렇게 정파성이 판결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고 판사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조희대 또는 법원행정처가 어제 한 얘기가 너네 정부에서 임명하면 아무리 그래도 다 민주당 좋아하는 판사들만 될까 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스스로 판사들이 이미 정치적 편향에 의해 나눠져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다며 자기네들은. 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럼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전부 윤석열 닦아리는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거잖아. 그럼 자기는 완전히 윤석열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자면 굳이 말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윤석열 한 사람이 또는 뭐 이를테면 그 전에 문재인 한 사람이 다 임명할 수 없는 구조니까 네. 그래서 정파적으로 어쨌든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 얘기는 자기가 해왔던 재판부의 독립성에 대한 사실은 자기 모순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자기가 한 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사실 이게 그 지금 추진 중인 법안하고 맞지도 않아요. 네. 예, 물론 1년에 4명씩 4년 동안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언하는 건 맞으니까 뭐 이 정부 안에서 다 증언이 다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추천 또는 뭐 대통령 추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원래 하던 대로 대법원장 추천에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대법관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추천 주체를 두겠다는 게 지금 법안의 취지거든요. 그거는 더더욱 정파성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이제 무슨 저항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맨날 걸고 나오는 네. 이거에 심각한 위배가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심리, 다시 말해 이 논리의 논리적 전제라고 하는 건 결국 대법관은 정파적으로 구성된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한 정파가 특정 대법관을 전체로 적으로 채우지 않았는데 이제는 니네 정파가 나머지 대법관을 다 정치적으로 채우면 우리 대법원은 과반 이상이 니네 정파가 원하는 애들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고백해버린 꼴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네. 자기네들은 정파적으로 판단하고 정파적으로 구성된다는 인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대법관을 늘리는 게 오히려 중립에 가깝게 만드는 행동 아닌가? 만약에 저 말에 따른다면. 네. 지금 다 윤석열 패거리들밖에 없으니 막말로 이재명 패거리 넣어가지고 중립 맞추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만약에 그 말을 우리가 인정한다 치면. 그러니까 이 말을 만약에 그 말 인정한다 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자승자박인 게 그러면 어쨌든 판사들이 그렇게 당파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네.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은 스스로의 지금 어떤 지위를 헌법재판소에 비해서 또 열세에 갖다 놓는 행위가 돼요. 네. 헌법재판소도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심지어 구성이 죄다 판사 출신이니까 당파적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에 전원일치 동의했지? 네. 이렇게 되면 더더욱 우리가 헌법재판소랑 비교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주 그냥 또 단순하게 또 줄여버리면 지금은 우리 편이 유리한 구도인데 아, 그 말이구나. 니들이 하면 바로 그냥 니들이 유리한 구도로 바뀌잖아. 나 내 맘대로 대법관에서 우리 의도대로 못 내린다는 얘기인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지. 아니 이 발언만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파면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안이 싫다고 얘기를 하다가 본인들이 당파적인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독립성도 깨버린 본인들이 깨고 있는 셈이 됐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정도 판단도 못하고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 이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의원들하고 직접 얘기한 내용들을 제가 다 보진 못해서 회의록 같은 것을. 네. 근데 실제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 붙잡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너는- 얘기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정파적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네. 실제로 그렇게 대법관이 구성되고 있다고 믿는 거냐. 이렇게 해야죠. 이 말 자체를 그 말을 하진 않았으니까. 이게 왜 영상이 없을까요? 음. 이 법안 심사 소위 하긴 법안 심사 소위 영상이 잘 없긴 하더라. 예. 네. 음. 영상이 없어서 이게 실제 대화가 어떻게 오고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좀 아쉽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왜냐하면은 어쨌든 어제 법안 심사 소위 거쳐서 민주당과 다수 의원들이 일단은 재논의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네. 전체회의 통과 안 시키고 그 조금 더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 좀 아쉬움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당장 대법관 증원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그렇죠. 예, 생각해요. 우선순위에서는 어차피 정당성도 더 쌓고 예. 굳이 뭐 저들한테 이제 저항의 어떤 시간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수의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미 많이 논의해온 얘기라면 저도 정책 분야를 해보면 답이 뻔한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만 정파적으로 합의를 안 하고 자꾸 이제 사보타주를 하니까 이제 통과가 안 될 뿐인 거지. 예. 근데 이번에는 통과시킬 수 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대법원의 좀 더 원활한 재판 집행, 재판 진행을 위해서 예. 이 부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쪽으로 가면 그게 몇 명을 늘리는 게 나을지 어떤 식으로 늘리는 게 나을지 네.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예. 예. 다 들어주고 음. 시간 좀 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라도 좀 부각시키자 이거야. 그럼. 그렇지. 그 과정에서. 예.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된 논리적으로 공박을 해줘야 돼. 도대체 왜 막는 거니? 아무리 봐도 저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법관 수는 늘려야 돼. 아니 그 사건 처리 힘들다며 사람 적어가지고. 네. 1년에 3,000건씩 해야 된다면서요. 대법관 한 이건 명이. 의사 증원 문제하고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예. 대법관은 늘리려면 지금도 언제든 늘릴 수 있고 의사는 그렇지.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대법관은 늘리려면 수많은 당신들의 양질의 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올리면 돼.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어준을 대법관 시킨다 이런 식의 그런 쓸데없는 말에 놀아날 필요 없고 말장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법관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대법관 수 늘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5천 명 늘려 하네? 그러니까 1년에 아니잖아. 4명이라고. 네. 1년에 4명. 그래서 당연히 재판 부담도 줄여주고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도 하고 대법원의 전문성도 증가시켜. 이거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반박을 하면 어쩔 건데. 무슨 수를 막을 건데 니네가. 아, 또 이렇게 얘기하네. 다 쌓아놨더니. 이건 다수의 폭정을 가지고. 그래 폭정한다. 폭정해. 야, 어떡할 거야 니네가. 아이. 억울하면 선거 이기든가. 비버가 땜을 힘들게 쌓아놨더니 다 부숴버리네. 굳이 말하 예쁘게 이렇게 쌌는데 옆에서 이렇게 쿵 지나가면서 어쩔 거냐고. 우리가 하겠다는데. 아무튼 그리고 사실 배영원 그러니까 어제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한 게 저게 핵심적 논리지만 제가 가장 황당했던 문장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으로 상고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아니 상고심의 지연 문제를 사람 늘리는 거 아니고 도대체 그건 무슨 수로 해결해 그럼? 상고를 줄이나?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도대체 예. 상고의 가격을 올리나? 그러면? 아니 사람 늘리는 게 일단 기본 전제 아니야? 네. 그렇지. 기본적으로 네. 늘려야지. 네. 참 진짜.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들이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논거는 이것뿐이 없어요. 너무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 안 된다. 자격 요건 명확하게 하고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리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래서 대법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전문 대법원 구성을 만약에 그 하부에 할 거면 그런 논의까지 제도적인 완결성을 기하면서 대법관을 늘려야 돼. 오케이. 그게 흔한 저항 방법이고 실제로 그거는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아 예. 뭐. 네. 근데 원래 모든 개혁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빡 짜여진 상태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거는 같이 그냥 가는 거거든. 같이 바꿔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시간 좀 더 줄게. 그럼 니들이 원하는 대법원의 상이 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법원 상 안에서 대법원관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만 논의하면 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몇 개월 걸릴 일도 아니야 사실 이거는. 그렇죠. 사실 몇 개월이 아니라 한 3-4번 회의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예. 몇 개월씩이나 아무튼 걸리면 그런 절대 아니지.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죠. 네. 지금 그러니까 자꾸 오염시키려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밖에서는 국힘이 또 이거 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네. 얘기하고 이거 봐라 여기 행정처장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거들고 또 있지. 이제 왔다 갔다 주고받기 핑퐁 치면서 막 여론을 또 언론이 그거 막 받아 써주고
그럴 재료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그래서 저는 진짜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한 게 그 어제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국회에 나가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대법관 수 늘려봐야 상고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희대 대법원장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얘기를 할 때 기자 질문에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기자가.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맞어. 이 사람이 법원행정처 어제 얘기를 듣고 그대로 가져왔네 기자라는 사람이. 예. 이게 질문을 대법관 증언으로 상고심 지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조희대한테. 원하는 질문을 해준 거죠.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을 해. 예. 그때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네요. 그렇죠. 맞아. 질문이 성립하지 않지. 이건 아니 사람 늘리는 거 말고 그게 기본이죠. 아무튼 정말 기자들도 이상합니다. 예.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기자들이 짜고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나는 그 질문과 그 질문은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원하는 질문을 해줄 수가 그러니까. 있나. 이상한 사람이야. 어디 기자인지 알고 싶은데.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대선 결과 나온 얘기 가지고 좀 해보면 일단은 우리 패자를 먼저 존중해야 되니까 아 예. 아 그런 뜻이었습니까? 예. 어, 대표적 패자인 김문수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 할 텐데요. 선대위 해단식에서 한 얘기죠. 네. 네. 야 저는 진짜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 국민들이 정말 원하지 않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깊이 생각해봤다. 첫째로는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이 왜 필요했는지 그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다 판명이 끝났다.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에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뒤에 건 이제 좀 네. 그랬다 하고요. 자, 이게 흔히 많이 알려진 게 국민들이 원하지 않던 그러니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했다. 요거만 많이 퍼졌거든요. 네. 네. 자, 요것만 제외하고 나면 진짜 지극히 맞는 말이야.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계엄에 대해서 갑자기 네. 예 지극히 맞는 말이야. 갑자기 왜 저럴까요 계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이 민주적인 어떤 철학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헌법에 철저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뜻이 당에 너무 지나치게 관철이 됐다. 당무 개입까지. 네. 예. 그래서 우리는 패배한 것이다. 너무 맞는 말. 아 정확해요. 패배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 예. 그럼 이 말이 왜 나왔을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온 걸까? 아니죠. 그럴 리가요. 왜 나왔을까? 제 생각에는 한덕수로 강제 교체하려 했던 거에 상처가 너무 커. 그렇지, 일단은 그게 커. 일단 그거부터 얘기하려는 그때 거고. 이제 확실하게 느낀 거지. 우리 당은 네. 당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당무 민주적 개입. 절차가 다 무시돼.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모든 윤석열의 당무 개입이나 내란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을 교체하려고 했던 그 시도에 대해서만 그렇지. 당무 개입과 그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내가 진 게 아니야. 국민의힘이 진 거야. 중간에 한독수가 들어온다 뭐다 해가지고 네. 새벽 3시에 야반 도주 같은 거 하고 이런 날 분위기가 개판이 됐으니까 내가 진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 뭐 근데 저도- 그렇게 난리를 쳐도 나 40% 이상 나왔다? 그렇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예. 내가 진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또 지나치게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계엄에 대한 태도라든가 윤석열 잘라내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근데 쥐도 안 잘라. 죄송합니다. 김문수 씨도 안 잘라냈잖아. 윤석열. 그러니까 계엄 사과도 안 했고. 예.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한 거에는 그러면 이게 깨달음일까? 또는 원래 속마음도 이런 게 있었던 걸까?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가능하잖아요. 네. 예. 원래는 이분이 이 분야에서만큼은 제정신인 걸까? 대단히 극우적인 모습도 보였고 그랬는데. 맞아요. 예. 원래는 그래 뭐 이게 정말 문제가 있었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대놓고 윤석열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그런 척한 걸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해석을 해보자고 말씀하시니까 추정을 한번 말해보긴 하는데 아닐 것 같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당대표 선거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친윤과 좀 차별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 예. 이제 와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왜냐면은 친윤과 차별화된 거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한동훈만 생각하니까 네. 나도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김문수 씨가 또 그렇게 되게 막 정치적이고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잘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네.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요?
대통령은 차도 나오고 경호원도 있지만 당대표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욕심낼 이유도 없다. 욕심을 안 나 너무나 솔직하게 욕심을 안 공 얘기 내네. 맨날 하고 막 그러잖아. 예. 예.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아느냐 경선에. 대통령은 차도 나오고 경호원도 있고 당대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거 못하냐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그래요? 앞에서 자기는 당대표에 욕심이 없다. 나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 자꾸 당대표 뭐 당권 주려고 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나 그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진심이냐 아니냐는 그쵸, 별개의 그건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예. 일단 되게 적극적으로 부정합니다. 자기는 당권 욕심 없고 나는 자연으로 돌아갈 거고 그리고 나는 욕심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당대표 별거 없어. 내가 그거 왜 해? 내가 뽑아먹을 것도 예. 별로 없어. 나는 대통령 할 수 있으면 대통령 했지 굳이 당대표 할 생각 없어. 이 얘기는 해요. 그렇구나. 네. 물론 그건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네. 어제 분명히 턱걸이 영상을 올렸거든요. 네. 올라오기도 권 하고. 태극권 네, 두 가지 영상 올렸죠. 네. 근데 저 또 얘기해봐도 됩니까? 네. 전 윤석열이랑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당권 잡으라는 내가 얘기? 계엄 좀 안 좋게 얘기 좀 할게요. 양해를 구하고. 일단 내가 당권 잡아야 우리 당이 당신을 살려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윤석열, 김문수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먹읍시다. 네. 우리 편에 김재원도 있고 이쪽에 저기 선수들 많아. 그러니까 한동훈 싫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쇼. 한동훈은 밀어내려면 내가 이 얘기 좀 하고 네. 계엄 얘기도 좀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으로 갈 수 있는 당심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동훈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자기가 계엄 해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계엄 해제. 어쨌든 이거 지금 계속 나발 불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파일을 뺏어 오지 않으면 내가 당대표 선거라 지금 당권에서 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미리 얘기가 된 게 아닐까. 네. 거기까지 간다. 네. 저는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그런 거 받아주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엄청 화를 내게. 맞아. 윤석열 그 얘기 들으면 바로 화낼 것 같은데. 네. 중간에 누가 딜리버리가 있어. 김건희야 김건희. 네. 그러나 이제 뒷부분은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네. 한동훈이 되는 거는 막고 싶은 마음은 확실해요. 김문수 본인도 윤석열이고 뭐고 떠나서. 이대로 놔두면 결국 집어먹는 건 한동훈일 것 같아. 음. 그래서 한동훈한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해. 지금 국민의힘 너희들 말이야 윤하고는 잘라야 돼. 그리고 계엄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한동훈 같은 놈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요걸 전제로 한동훈의 이야기를 무력화시켜. 어차피 그럼 똑같은 얘기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자신의 뭐 정파라든가 당파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알겠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당을 좀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직접 하든 아니든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의 대체제로 본인을 앞세우기 위한 이미지 지금 구축은 약간 하고 있는 거네요, 진짜로. 대체제로 자기라기보다는 자기는 그 정도는 한동훈은 깜도 안 되고 야, 내가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인데 당대표 따위 욕심내겠어? 네, 라고 하는 이제 정도의 그 허세를 부리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하더라도 자신이 염두에 두거나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당권을 잡고 이후를 좀 밀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누군지도 알 것 같아.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하고 김문수하고 친했어요? 안 친하죠. 근데 대선 경선 후보들 중에서는 안철수가 그나마 안철수가 다 집에 가는데 마지막까지 안 갔습니까? 네. 저는 이제 친윤 쪽에서 가만히 있어 봐봐. 내란에도 안 끼어들었고 그리고 이미지도 그나마 뭐 괜찮고 한동훈 대항마로 쓸 수 있을 만한 정치는 또 어디서 수입해 와야 되나? 근데 잘 보니까 당내 안철수가 있잖아. 그렇지. 안철수는 계엄 해제할 때도 탄핵 그거. 그렇죠. 계엄 반대 탄핵 찬성 뭐 어쨌든 탄핵 찬성할 때도 어쨌든 끝까지 앉아 있었고 어떤 그런 이미지 게다가 대중 이미지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는 2열로 밀려나고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이제 안철수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굳이 그럴 바에는 나경원을 밀 거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더 확실한 친윤으로. 그 나경원 그 저 김문수 해단식하기 전에 그 저기 왜 선거 패배 인정하고 승복. 네. 이렇게 악수하고 지나갈 때 그 나경원 표정 봤어요? 아니요. 되게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진심으로. 네. 나경원과 김문수는 꽤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쪽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엄청나게 한동훈을 싫어하고 뭐 그런 공통점도 있고. 죽도록 싫어하지. 그리고 김문수 씨도 대선 치르기 전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동훈을 너무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됐는데 한동훈은 대놓고 안 도와줬거든. 네. 대놓고 안 네. 도와주지. 예를 들면 당했지. 김재원 같이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누가 봐도 당 대표하기엔 안 좋잖아 얼굴이.
저봐 저기 지금 표정 보면 아. 나경원은 되게 정말 침울해하고 네. 되게 안타까운 표정을 내내 줬어요. 어. 김문수가 쓸쓸히 악수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할 때 네. 권성동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예. 김용태 씨는 표정이 왜 저러죠? 뽀뽀하는 건가? 저기도 틴트 발라서 그래. 저기도 넥타이 색깔하고 맞췄네. 아, 안 돼. 안 돼. 아, 저번에 저 전환길 닮았다는 소리 들어오고 이제 김용태 닮았다는 소리를 듣게. 전환길은 너무 나갔어. 전환길에서 김용태는 그래도 거리가 너무 멀잖아. 네. 아, 김용태 좀 낫긴 하다. 예. 그래 김용태가 낫지. 너무 크게 아니다. 웃으시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눈썹만 찌트면 다 아니야. 왜- 둘이 비교하니까 이쪽이 더 닮았네. 왜? 아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더라니까. 다른 방송에서 사람들이 막. 아니 왜 머리 이렇게 빽빽하고 닮은 사진을 이러니까. 갖고 왔어 또? 안 닮은 거 좀 가져와줘. 전환기 울고 있는 표정 이런 거 막 하나도 안 닮았단 말이야. 광대를 깎아야 되나? 걱정 마. 전환기는 곧 잊혀져. 어. 어쨌든 예. 예.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였던 분이 기본적으로 저는 친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친윤의 핵심은 쌍권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쌍권한테 당했어. 음. 그리고 쌍권은 이런 식의 얘기를 아직도 못해요. 예, 자기는 물러날지언정. 네. 개헌 얘기 못 하죠. 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윤의 영향력은 이제 점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윤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어쨌든 당내 주류를 지속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따로 있어. 그거는 친 김문수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는 이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 나를 완전히 거의 무슨 찬밥 취급하고 나 지라고 고사리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막말하고. 예, 근데 내가 40 먹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함부로 막 뭐 패배 원인 분석부터 해가지고 이런 얘기 못 하잖아. 못하죠. 예. 이제. 예. 그러니까 김문수 잡아돌려가지고 이제 나머지 다시 자신들 당권 유지하려고 한 건데 네. 생각보다 나이스하게 이겨가지고 왔거든. 이긴 건 아니지. 그렇죠. 나쁘지 않게 지고 저거 예, 왔거든. 선전하고 왔거든. 이 수치 자체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정말 크나큰 착각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김문수를 잡아돌릴 수 없는 상태란 말이야. 네. 그렇지. 당내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수적으로야 제일 그쪽이 많고 근데 이쪽은 지금 대안이 없어요. 당대표를 세우래도 없고 이후에 어떻게 패배 인정시키고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패배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할 말이 없는 상태니까 할 말은 막 해가지고 얘네들의 힘을 일단 빼놔야 돼. 예.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그 우파 계열이긴 하지만 자기 계열 중에 누군가가 당권을 잡고 국민의힘은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확실히 아니야 이 생각이고. 아, 그러면은 정말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왜냐면은 김문수 파와 친윤파는 또 다르다. 다르죠. 김문수 파는 사실 현역 중엔 별로 없고, 네. 근데 또 당원들 다수는 정광훈 파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정도 파워 가지고 있고 심지어 대선에서 나름 숫자를 갖고 왔어. 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권성동도 오늘 별말 못하고 사퇴해. 예,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가 당권에 말은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 안 할지언정 네. 본인 계열의 사람을 꼽기 위한 작업 시도는 이미 시작됐다. 네. 그리고 그런 의도에서 진심이 아니지만 계엄 얘기도 좀 하고 네. 당내 민주주의 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됩니다. 김문수가 개아리의 일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퇴거 불응과 앉아서 버티기는 뭐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그럼요. 예. 예. 근데 그러면-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방식이 대선 후보 때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당 대표로서 또는 개파의 수장으로서 움직이는 방식이 있지 않으면 맨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 스타일도 아니야. 맞아요. 이 사람은 뭔가 너 욕심내는 거 아니야? 나는 청렴하고 결백하다 이 인식이 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심이 없다. 네. 라고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드리면 이제 계속 화내면서 나는 진짜 훌라이프나 돌릴 거라고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그래서 우리 한동훈을 보죠. 네. 한동훈이 예. 생각보다 야, 지금 이거 진짜 사진 대박이다. 교수님 이거 합성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합성 아니라고 이게? 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에 양쪽을 잘라서 야 보니까. 이게 합성이 아니야? 아니 누가 보면 자기 어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앞에 서 있고 뒤에 서 있는 사람 같아.
그렇죠. 아. 네. 다른 사람도 어깨 중간에 얼굴 내민 것 같은 느낌. 아니 어깨에 도대체 뭘 낀 거야? 이 정도면 도대체 뭘 낀 거야? 혹시 낙타예요? 아니 이 정도면 보정이 아니라 보정 속옷이 아니라 약간 그거 뭐라 하죠? 럭비? 럭비, 네. 보호대.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어. 예. 아 그리고 표정이 이거 확실히 확대를 하니까 진심으로 유세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거 예. 마지막 유세 장면일 텐데. 요게 이제 제가 잘라낸 거. 이것도 네. 조작했다 그럴까봐. 네. 이거 합성 같아 진짜 근데. 아니 어쩌려고 그러니 진짜. 아니 좋은 것 좀 쓰라니까. 아니 이런 게 자꾸 쌓이면은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어떤 사람이 어깨뽕 넣는 정치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이미지상으로. 당연하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자신에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희가 무슨 외모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 보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기 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누구보다 본인이 외모에 집착을 하니까 우리가 외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언제 조국 전 대표 외모 얘기 합니까? 이거는 심지어 외모도 아니에요. 네, 맞아 외모도 아니야. 틀이에요, 틀. 야 진짜 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진짜.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게 선거 시기에 딱 한동훈이었다는 거야. 그렇죠. 한동훈은 사진 찍히려고 간 거고, 네. 네. 나중에 진심도 없었고 얼굴에. 어깨가 저기 있으면 팔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거잖아. 아, 어깨가 저기 있으면 팔이 그보다 훨씬 길어야 돼. 근데 진짜 어깨도 그럼 어깨인데. 알통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 그 요렇게 한 거야? 팔이 이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두가. 미치겠다 미치겠어. 야 이게 삼각근 이두근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바로 밑에 팔꿈치. 뭐야 그게 인간이 아니잖아. 아 근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표정도 진짜 확대해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저게 진심이 정치인이라면은 아무리 싫은 자리에서도 활짝 웃어야 되거든요. 그것조차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네. 안 돼, 안 돼. 네. 아니 저기 뭐야 경선 결과 나왔을 때 그 표정 봐봐. 그러니까 똥 씌운 표정. 김민수 옆에 앉아갖고 진짜로 라이브로 똥을 씹어먹는 표정을 하고 있잖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페이스북으로 제일 먼저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제일 정상적인 입장을 냈어요. 아 대선 결과 나왔을 때. 예. 내용 한번 보죠. 네. 국민들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민생 한동훈은 점점 세져요. 선거가 진행될수록 뒤로 갈수록 세져요. 그렇지. 이제는 윤석열 이렇게 떨궈야겠다라고 네. 하는 게 너무 명확해. 네.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예, 이제 협력 얘기까지 하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습니다. 네. 이 사람 왜 이렇게 서서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죠? 네. 아니 서서 죽는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예. 예.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이분 지금 아무런 직책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가 뭐라고 국민의 뜻을 어떻게 따른다는 거지? 네. 그렇죠. 뭐 정치인이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제일 나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심지어 주술도 맞아. 네. 주술도 맞고 문장도 그럭저럭 맞고 불필요한 말이 없어 문장에. 그리고 예. 쓸데없는 얘기 진짜 잘 네. 안 했고 필요한 이야기들만 했고 지금 국민의힘에게 그래도 가장 정상적인 스탠스를 만들어냈어요. 아 근데 그거에 반해서 사진이 너무 비정상적이라. 그 말을 믿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진이 너무 비정상적이니까 정상적인 말을 해도 사기치는 것 같고 이상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본인의 어떤 트루 컬러를 이제 좀 내보이시는 게 어때요? 네. 아,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또는 본인을 따르는 정치 세력 또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그나마 좀 맞는 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윤석열과 이제 완전히 결별하고 나니까 그렇죠. 문장 속에 어떤 모순적인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본인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윤석열을 완전히 절연해야 되고 절연할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또 그때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윤석열 예. 잡혀갈 것 같거든요. 예. 좀 있으면. 그러니까 차기는 나야 나라고 하는 생각. 어쩔 수 없이 뭐 다 싹 다 죽었고 이제 다음은 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사심이 좀 덜 들어가. 예.
근데 평소에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치. 바로 옆에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온갖 거짓말도 해야 되고 막 치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런 건데 약간 멀찍이 거리를 두고 외로 무관이라서 가능한 거라고. 아. 무관이고 차기는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아무리 봐도 근데 그렇다는 얘기지. 김문수 파는 없지. 신유는 이제 망한 것 같지. 네. 그러면 나 말고 또 있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제 당권에 도전을 하겠다는 아 그럼요. 그런 출마 선언이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김문수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이런 순으로 지금 됐던 거잖아요. 네. 즉 한이 김문수하고 대결하는 맨 마지막. 물론 한 대결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예. 자 여기까지 갔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동훈 개파라고 하는 건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끝까지 올라갔고 심지어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마지막 표정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홍은 사라졌지 나는 일찌감치 떨어졌지 안도 일찌감치 떨어졌지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나보다 앞섰던 김이 사라지는 상태 속에서 패배하고 나쁜이 누가 있어? 그거는 근데 김문수를 여전히 좀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네. 김이 앞세운 사람이 나랑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아까 김문수의 해단식 발언을 교수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한동훈만 그렇게 멀쩡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그럼요.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네. 6월 4일 날 먼저 얘기했고 비교적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정무적 강박 중에 제일 괜찮은. 아 이게 김문수 발언보다 먼저 나왔군요. 먼저 나왔죠. 바로 이건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온 거라고. 이 발언을 보고 그랬을 수도 자기도 있겠다. 그렇죠. 정상적인 발언을 한 그랬을 거겠네. 수도 있겠다. 김문수가 그래서 아까 한동훈 물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의 비슷한 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야, 이 사람들 계엄 내란이라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터졌는데 이 내란에 대한 평가마저도 그런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막 바꾸는 거네. 네. 진심이 하나도 없네. 김문수 후보가 패배 인정할 때는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해단식 할 때 이 얘기를 했다고. 뭔가 시간 충분히 이제 두고선 판을 보면서 한 얘기란 말이야. 결국은 한동훈이 먼저 한 발자국 먼저 움직인 거에 대한 한동훈 견제, 한동훈 물타기. 요 방식으로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동훈도 근데 참 그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따라서 자꾸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 멀쩡한 입장마저도 사실 믿음이 안 가요. 네. 이 그러니까. 오랜만에 멀쩡한 발언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후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훈파, 김문수파, 그리고 당황한 당권파. 이 세 개 사이에 이제 아마 지금 각축전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당권파는 지금 요새 조용하거든. 네. 그리고 한동훈이 얘기한 것 중에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야겠다. 이 사법 시스템 파괴라는 게 그래도 저항의 전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바꾸고 그리고 이제 대법관 증언하고 법원 조직법 바꾸고 이런 것만큼은 네. 내가 완전 반드시 막을 거야. 그러면 서서 죽을 각오로 막겠다는 얘기는 못 막으면 서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겠죠. 서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그 밥 먹는 자리에서 한 얘기 보세요. 똑같은 얘기했어. 너무해 근데 그거는 네. 진짜. 나는 김용태는 아무리 얼굴마담으로 시켜놨어도 비대위원장이나 하여튼 어쨌든 그런 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좀 얼굴마담은 원래 음.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친구들을 기용하기 마련인지라 네. 뭐 참 쟤는 분위기 저 앞에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 얘기가 실제로 사실도 아니라고. 그렇죠. 맞아요. 법원조직법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걸려 있는 건 특검법에 관련된 얘기죠. 네. 괜히 얘기권에서 더 빡치게 만드는 이유가 뭐야?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대통령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할 얘기지. 당연하죠. 맞아요. 네. 국회에서 법 처리하는 문제로 왜 대통령한테 가져와. 지네들은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했나 보지?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럼 김용태가 이제 한동훈 파냐, 한동훈의 얼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그와 유사한 이른바 비주류들, 비주류들의 이른바 합리 코스프레가 바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민주당이 움직이는 여당이 움직이는 것에서 요거 하나만은 딱 붙잡고 요걸로 비토 놓을 거야. 요걸로 우리는 결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무서우면 요거 절대 하지 마. 일종의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야. 우리를 결집시킬까봐 무서워서 이거 안 하면 오케이. 요거를 사법부의 신뢰를 우리가 막아줬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밀어붙이면 오케이. 요걸로 우리는 결속해가지고 싸워보겠어. 너하고 싸우겠어. 근데 그 약간 꽃놀이처럼 생각하는 네. 건데. 근데 교수님 결속하는 게 안 무서우면 어떡해요? 결속하는 게 안 무서우면 어떡하죠? 그거는 이제
자네가 무서워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저부 사람들도 안 무서워해요. 그죠? 네. 근데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 결집이 어려워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또 하나 재밌는 건 여기서 차기 보수의 얼굴로 성장할 거라고 얘기하던 이준석 얘기는 없네요. 없죠. 예. 그래서 저도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아예 이준석을 안 가지고 이제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인간. 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씨 나름의 어떤 통박으로는 예. 아 보수 괴멸되고 나는 이제 외곽에 있었으니까 보수 괴멸의 책임은 없고 그러다가 이제 보수의 새로운 주자를 찾으려면 나밖에 없네. 그럼 내가 한동훈 제끼고 들어가서 국힘 먹는다. 예. 그리고 나서 차기 대선이나 이런 데 가서 분위기 잘 타가지고 한 번에 또 점프한다. 지금 이 계획 세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힘 내부에서는 아무도 이준석 찾는 사람이 없네. 국힘에서는 이준석 안 찾을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굳이 뭐 이제 시너지 날 것도 네. 없고. 네. 네. 데려다가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건 네. 손잡이 없는 칼. 네. 네, 손잡이까지 날 붙인 칼이잖아. 그렇지. 쥐면 나부터 다치거든. 네. 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스스로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데리고 오면은 마이너스야 오히려. 그럼요. 네. 한동훈 날뛰는데 이준석까지 날뛰어봐. 네. 네. 와 근데 둘이 토론하는 거 진짜 한번 보고 싶어. 그렇죠. 네.